강력한 우승 후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프랑스를 설명하던 가장 익숙한 표현이었어.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 프랑스에는 세계 최고의 재능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음바페, 덴벨레, 올리세. 이름만 들어도 상대 수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 빠른 속도, 압도적인 피지컬, 그리고 단 한 번의 순간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 프랑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축구의 중심에 있었어. 2018 월드컵 우승, 2022 월드컵 준우승, 어떤 대회를 나가도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 이번에도 결국 프랑스가 가장 높은 곳에 도전할 거라고. 하지만 스페인과 만난 순간 프랑스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 경기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됐어. 프랑스가 공을 빼앗았어. 평소였다면 바로 앞을 바라보고 음바페의 속도를 활용하는 장면이 나왔을 거야. 상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빠르게 전진하고 넓은 공간에서 음바페가 뛰는 순간, 그게 프랑스가 가장 무서운 팀이 되는 순간이었어. 하지만 스페인은 그 첫 번째 장면부터 막았어. 음바페가 공을 잡은 뒤를 막은 게 아니야. 음바페에게 공이 가기 전 그 시작점부터 끊어낸 거야. 프랑스 선수가 고개를 들고 전진 패스를 시도하려는 순간 스페인 선수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패스길을 줄이고 공격수가 편하게 돌아설 공간을 없앴어. 결국 프랑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빠른 공격을 쉽게 만들지 못했어. 많은 사람들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어. 음바페가 부진해서 졌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가진 팀이 한 선수의 경기력 때문에 무너진 걸까? 아니야. 스페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어. 프랑스라는 팀이 가장 잘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축구였어. 축구에서 강한 팀은 상대 최고의 선수를 반드시 직접 막는 것이 아니야. 그 선수가 가장 강해지는 환경을 없애는 팀이 진짜 강한 팀이야. 스페인은 음바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음바페가 폭발할 수 있는 순간을 계산했어. 넓은 공간, 빠른 전환, 수비 뒷공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기장에서 줄여버렸어.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떻게 프랑스의 공격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선수가 있었어. 바로 로드리였어. 프랑스가 스페인에게 막힌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봐야 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이 있었는데도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 못했을까? 답은 공격수가 아니었어. 바로 중원 싸움이었어. 축구에서 중원은 단순히 공을 주고받는 공간이 아니야. 경기의 속도를 결정하고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곳이야. 그리고 스페인은 이 싸움에서 프랑스를 압도했어.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로드리였어. 로드리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야. 빠른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선수도 아니고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을 열광시키는 유형도 아니야. 하지만 최고의 미드필더들이 그렇듯이 로드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야. 실제 경기에서도 프랑스가 중앙을 통해 공격을 풀려고 할 때 로드리는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어. 오히려 한 발 먼저 움직였어. 프랑스 선수가 공을 받기 좋은 공간, 공격수가 돌아설 수 있는 위치, 다음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길, 그 공간을 먼저 차지했어. 이게 로드리의 가장 큰 장점이야. 상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읽는 것. 프랑스가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분명했어. 공을 빼앗은 직후, 상대 수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 빠르게 앞으로 연결하고 음바페가 속도를 올리는 순간. 하지만 스페인은 그 첫 번째 패스부터 어렵게 만들었어. 프랑스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앞으로 갈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결국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왔어. 음바페가 못한 것이 아니야. 음바페가 가장 무서운 위치까지 가는 과정이 막힌 거야.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해. 좋은 수비는 최고의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야. 그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 스페인은 음바페와 싸운 게 아니었어.
음바페에게 공이 전달되는 과정과 싸웠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 스페인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프랑스와 달랐어. 프랑스가 순간적인 폭발력을 노리는 팀이었다면 스페인은 계속 선택지를 만드는 팀이었어. 로드리가 공을 잡으면 주변 선수들이 움직였어. 한 명이 압박을 받으면 다른 공간이 열렸고 패스길은 계속 만들어졌어. 그래서 스페인의 공격은 끊기지 않았어. 반대로 프랑스는 공격이 막힐수록 개인의 능력에 기대는 장면이 많아졌어. 물론 그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야. 프랑스는 그 힘으로 세계 정상까지 올라갔어. 하지만 최고의 팀을 상대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 나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스페인은 바로 그 환경을 없앴어.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음바페와 로드리 중 누가 더 뛰어났느냐가 아니었어. 한 명의 천재가 순간을 만드는 축구와 11명이 연결되어 경기를 지배하는 축구의 대결이었어. 그리고 스페인은 보여줬어. 최고의 선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선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빛날 무대를 없애는 것이야. 프랑스가 스페인에게 패배한 이유는 선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였어. 세계 최고의 재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는 것이 더 중요했어. 축구는 결국 11명이 움직이는 스포츠야. 한 명의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선수가 가장 강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그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스페인은 바로 그 부분을 공략했어. 프랑스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 장면은 분명했어. 공을 빼앗는다. 빠르게 전진한다. 측면에서 1대1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음바페의 속도를 이용한다. 이 방식은 프랑스가 세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였어. 하지만 스페인은 그 패턴을 알고 있었어. 프랑스가 무서운 건 음바페가 공을 잡은 순간만이 아니야. 음바페가 넓은 공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스페인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막았어. 프랑스가 공을 빼앗고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스페인 선수들은 바로 압박을 시작했어. 첫 번째 패스를 막고 두 번째 움직임을 제한했어. 결국 프랑스는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빠른 전환을 쉽게 만들지 못했어. 측면 공격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어. 프랑스는 뛰어난 돌파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 하지만 스페인은 1대1 상황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 측면 선수가 공을 받으면 한 명은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은 뒤 공간을 막았어. 공격수가 방향을 선택할 시간 자체를 줄인 거야. 프랑스가 원했던 것은 개인의 순간이었어. 하지만 스페인은 그 순간을 만들 기회부터 없앴어. 반대로 스페인의 공격은 완전히 달랐어. 누군가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았어. 공을 가진 선수 주변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었고 공이 없는 선수들도 다음 장면을 준비했어. 그래서 스페인은 상대가 한번 막아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야. 좋은 선수 11명을 모으는 것과 좋은 팀 11명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야. 프랑스는 최고의 선수를 가진 팀이었어. 하지만 스페인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는 팀이었어. 그리고 이 경기는 현대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줬어. 예전에는 한 명의 슈퍼스타가 경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 능력이 승부를 갈랐어. 하지만 지금의 축구는 달라지고 있어. 최고의 선수 한 명보다 선수 전체가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팀이 더 강해지고 있어. 스페인은 프랑스를 이긴 것이 아니야. 프랑스가 가장 잘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축구는 끝까지 유지했어. 결국 차이는 여기였어. 프랑스는 최고의 선수를 가진 팀, 스페인은 최고의 팀.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 가장 화려한 팀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야. 가장 강한 팀은 더 좋은 이름을 가진 팀이 아니라 90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팀이야. 스페인은 그 답을 보여줬어. 개인을 넘어선 연결, 재능을 넘어선 시스템, 그리고 그 차이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운명을 갈랐어.